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로 포천이 유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동연, 김은혜 두 경기지사 후보가 서로 거짓 주장을 한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경원선 연천 연장선을 셔틀 전철로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천 군수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원안대로 서울에서 연천까지 직결 운행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시장 김동근 후보와 포천시장 배경현 후보가 7호선 밀락에서 포천으로 가는 직결 노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6분쯤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의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숙박시설에 있던 5명이 연기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포천 발언에 대해 김동연, 김은혜 두 경기지사 후보가 서로 거짓 주장을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포천을 방문해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후보는 포천 대체 매립지를 누구와 협의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동연 후보는 포천 대체 매립지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유정복 후보가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경기도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가 이행 계획을 몰랐을 리 없다며 수도권 매립지가 어디인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천군수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교통 관련 공약 짚어보겠습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코레일이 연천 구간을 셔틀 전철로 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 사업은 현재 동두천 소유산까지만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을 연천까지 잇는 사업입니다. 용산에서 연천까지 1시간 40분, 하루 왕복 88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선 동두천 연천 구간이 셔틀 형태로 운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연천 구민들은 동두천 소유산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이곳에서 6량짜리 셔틀 전철로 갈아타야 연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연천 직행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연천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한 목소리로 셔틀 전철을 반대합니다. 연천에 20km 늘어나는 부분들의 적자 보존을 충분히 우리 정부와 또 경기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은 실질적인 셔틀은 절대로 연천에 못하도록. 수도권 1호선 연장 사업이 셔틀화가 아닌 인천서 연천까지 직결로 운행되도록 반드시 이뤄내고 셔틀화는 절대 안 되도록 할 바랍니다. 원안대로다가 직결로 연결을 갖다 시키는데 정부에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그걸 갖다 끌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구간의 예측 수요와 통행 패턴, 운행 시격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열차 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김동근 후보와 포천시장 배경현 후보가 7호선 밀락에서 포천으로 가는 직결 노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7호선 옥정 포천 연결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4량의 환승전철 연결로 결정됐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 후보는 탑성역에서 분기 후 밀락을 거쳐 포천까지 직결 운행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밀락역을 신설하겠다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또한 노선 변경을 추진하면서 7호선 직결 노선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근 후보와 배경현 후보는 앞으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쓰게 될까요? 광역단체장이냐, 기초단체장이냐, 광역의원이냐, 기초의원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또 지역별로도 기준에 따라 선관위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거 비용, 득표율에 따라서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셈인데요. 투표권 행사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자세한 소식을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1,0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후보는 300만 원, 구군의원 후보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14억 3,3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억 5,800만 원, 시도의원 4,900만 원, 구군의원 4,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제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4억 1,9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3억 2,800만 원인 세종시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수원시의 상한액이 3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1억으로 가장 적습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44억 6,9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6,619명의 후보에게 3,200여억 원의 선거 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했습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선거, 투표권 행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분들일까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복잡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6일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 총 7,616명입니다. 선출 정수가 4,132명이니까 평균 경쟁률을 따져보면 1.8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4년 전 지방선거 때 평균 경쟁률이 2.32대 1이었는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였는데 당시 2.3대 1이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숫자 순서대로 5427호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평균 연령 만 54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27.5%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령 후보는 전북과 충북 기초의원에 출마한 만 81세 후보이고요. 최연소는 모두 4명인데 만 18세라고 합니다. 특히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2,720명이 한 개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려 14건의 전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제3지대 정당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양당제 구도하에서 치러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 같은 정치 지형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본 6일 지방선거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하고 있을까요? LG엘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준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미군 공여지에 공원을 만드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이상명님은 양주시 옥정동 불법 주차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하하님인데요. BTS 팬이라고 합니다.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양주 이령역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관광 상품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은 소중히 모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6월 1일 LG엘로비전 지역 채널 개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6분쯤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의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층 주차장에 있는 전동카트에서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불로 숙박시설에 있던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에 구두로 논의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을 들어보고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철성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재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구두 계약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잦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선 구두 계약은 서면 계약과 비교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구두 계약보다 서면 계약이 우선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법은 계약의 방식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엄연히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 계약이 서로 합의한 대로 진행되어 잘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의견이 엇갈릴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애초에 말로만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의 주장이 달라지게 될 경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잔금 지급 시기, 위약금과 같은 내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좀 큰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모두에게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와 상대방의 주장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것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기 마련이므로 상대방과 계약 체결 시 가급적 나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문서는 꼭 내용 증명과 같은 우편물이 아니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도 괜찮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주소와 매매 금액, 잔금일, 중도금 지급일 등 결정된 상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애초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계약 시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 거래 서류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고 빌려주는 거래라면 임대차나 전세 계약 등의 근거 서류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해당 부동산 거래 서류를 다시 한번 잘 챙겨두시고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의 상태에 관한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나 예컨대 주택하자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등의 부동산 분쟁에서는 분쟁 전 부동산의 현황 상태와 분쟁 후 부동산의 상태에 관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부상의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건물에는 필지마다 공적 장부가 존재합니다. 토지 대장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규모, 행정규제 사항 등 부동산의 개황 등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문서이고 특히 부동산 등기부의 경우 표제부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의 관리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전에 일독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정덕영입니다. 민선지자체 출범 이래 7번의 양주시장은 모두 행정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확실한 시정개혁을 추진하는 시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양주시의원과 의장을 지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행정관료들의 관행의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양주시장으로 출마했습니다. 저 정덕영은 누적된 나쁜 관행을 혁파하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장이 되어 새로운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저 정덕영에게 맡겨주신다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